AJ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여성들이 인권 쟁취를 계기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과거 전통 시대에는 여성들이 인권이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여자들도 이제 무고당하고 무함당하고 이제 조작해서 가장 나쁜 년으로 이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여자가 누구냐? 저는 그럼 방금련이라는 여자를 꼽고 싶습니다. 이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여자다. 자, 방금련은 북송 말기 사람인데 사진이 없죠. 중국에 사대민, 서씨요, 왕소군이요, 초선이요, 무슨 양귀비는 다 사진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 상상하는 건데, 이 방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는 게 전해진 게 없고, 그래서 영화하고 드라마 이런 데서 중국의 무슨 판빙빙 같은 그런 배우들이 이제 방금련 역하는 그런 건 그런 사진들 많은데, 그래서 방금련이란 여자의 사진이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 방금련이 뒷모습이 나타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련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조작당하고 어떻게 모함당하고 어떻게 억울함을 당했느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련이라는 인물은 소설 수호정과 금병매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수호정과 금병매에 등장하는 방금련은 우선 미생, 아름답다. 모습이 아름답다, 잘생겼다, 미녀다. 그리고 독부,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독부. 그 다음에 음란하다, 서문경과 이제 바람피우고. 자, 그래서 환왕련으로 등장하는데 소설 속의 방금련은 천하제일의 악녀예요. 천하제일 악녀. 그럼 실제 방금련, 역사 인물의 방금련은 그런 여자였냐? 아니라는 거죠. 자, 방금련이라는 여자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명문 가문. 아버지가 재산도 많고, 학식도 있고, 진짜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 딸애가 태어나거나 아들이 태어나면 일찍이 이제 혼인을 맺었죠. 그래서 방금련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니까 이 방금련의 아버지가 사윗감을 이제 고르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무대랑을 사윗감으로 이제 골라가지고 무대랑을 집에 데려다가 이제 키웁니다. 옛날에 무슨 대릴사위 이런 말도 있는데. 자, 만약에 무대랑이라는 사람이 소설 속에처럼 그렇게 난장이고 자기 앞에 말도 못하고 마음도 어지고 어디 가서 무슨 자기 앞 노릇도 못하고 호떡이나 팔아서 겨우 생계를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련의 아버지가 대릴사위로 키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실제 무대랑이라는 사람은 무송처럼 덩치도 크고 사람 똑똑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련의 아버지가 데려다 키워서 공부시켰는데 과거급제에 합격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과거급제에 합격하면 출세하죠. 관료 사회에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랑이 과거급제에 합격하니까 이 현령으로 이제 부임받습니다. 현령이란 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1만 호가 넘는 현의 장을 현령이라고 그랬어요. 1만 호 아래의 현의 장을 현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통틀어 가서 현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게 구분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랑이 현령으로 이제 부임할 정도면 현장보다 더 이제 높죠. 그 정도로 이제 부임받아 갈 수준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능력도 뛰어나고 이제 청렴하고 사업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짜개바지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짜개바지 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면
집에 홀딱 불이 났어. 본래 째지게 가난한 데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그래서 도무 청하려고 짜개바지 친구 무대랑을 찾아간 겁니다. 그 무대랑이 어릴 때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뭐 기쁘겠죠. 그래서 사내 진미를 이제 푸짐히 챙겨놓고 이제 뭐 술도 권커리 마시면서 이제 뭐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술상이 끝날 때까지 무대랑 입에서 내가 무슨 너를 지부 지어줄게, 무슨 돈은 뭐 줄게, 어떻게 도움 줄게, 뭐 이 여기 대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짜개바지 친구가 원래 그 도움을 바라고 갔는데 이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술상도 끝이 나고 이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굉장히 화가 난 거죠. 화난 것은 도와준단 말이 없어서 화난 거고, 그 다음 또 질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질투 생겼냐면, 저 무대랑은 뭐 현령도 하고 또 그 부인도 굉장히 이쁘고, 방금 전 그 뭐 실제 그 방금 전 여자 이쁘고, 그래서 둘이 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고 질투난 김에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현성까지 왕복하려면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 걸릴지 뭐 2달 걸릴지 그런 이제 거리죠. 요즘은 뭐 교통편이 뭐 발달해 가지고 뭐 금방 하루 사이에도 뭐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성까지 갔다 오려면 보름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간에 돌아가면서 보름이나 한 달 동안에 이 짜개바지 친구가 무슨 짓거리 했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무대랑은 뭐 현령하면서 어떻게 부패하고 집에다가 뭐 어떻게 재산 만들어 놓고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그 부인이는 뭐 그 남편은 말이야 쓰게 안 보고 뭐 남편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시동생 그 무성하고 무슨 바람 피우고, 이런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실제 사실 아닌 가짜 뉴스가 쫙 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덩그러니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무대랑이 이제 지시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때야 이 친구 땅 치면 후회합니다. 근데 땅 치면 후회한들 뭐 어때? 이미 엎지른 물인데, 뭐 요즘 같으면 내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뭐 조작해서 가짜뉴스 퍼뜨려서 뭐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러면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습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언론 매체도 없죠.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그 무대랑하고 방금련에 대한 그런 이제 나쁜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그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그 방금련이란 이 여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북송 시대 사람입니다. 그 양산박에 뭐 백공팔명 두령이 그 이야기 그게 수호전이죠. 그 이때 여자입니다. 그 방금련이. 자, 그러면 이 수호전이나 소설은 언제 쓰여졌냐? 명나라 초기에 쓰여졌어요. 명나라 초기. 그러니까 이게 북송 말기에 사실인 북송 말기의 여자를 이제 명나라 초에 그 신해암이라는 사람이 이거 각색하는데, 그러면 무슨 스토리를 이제 기초로 근거를 했을까? 자, 이 30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장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꾼들이 있었죠. 그 삼구연이라는 소설도 1000년 동안 그 장터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그 진수란 사람이 쓴 삼국지라 역사서를 이제 결부해서 쓴 것이 삼구연입니다. 뭐 서유기도 마찬가지야. 당나라 초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명나라 초기에서 그 700여 년 동안의 그 이야기들. 자, 그럼 방금련은 북송 말기의 사람이고 명나라 초기에 이제 그 수호전이 쓰여졌는데 300여 년의 시차가 있었죠. 이 동안 300여 년 동안 그 전해 내려온 어떤 그 조작된 이야기들, 그걸 이제 기초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상구연의도 그렇고 특히 이 수호전이란 이 소설에서 그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이분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나라 초기는 그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공자교, 유교죠. 자, 왜 그러냐면 원나라가 몽골 쪽이 지배했죠. 그 몽골 쪽 몰아내고 한족이 이제 정권 잡은 거죠. 그래서 한족은 전통적으로 그 공자의 유교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럼 유교는 이 여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합니다. 연려와 악녀. 그 연려란 건 뭐냐? 남편이 일찍 죽어도 재가지 않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뭐 자녀도 잘 키우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뭐 어떤 애매한 관계에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연려고, 반대로 이제 그 악녀,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겁니다. 그 수호전의 그 손인양이라는 그 여자는 뭐 만두 속에다 뭐 사람 고기 넣어서 무슨 팔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자, 그 이때 수호전에 그 등장하는 그 미녀들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 수호전 가장 탐복하는 게 그 인물 묘사입니다. 중국의 그 4대 명작 가운데서 인물 묘사 가장 잘 된 것이 수호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방금리는 어떻게 묘사했냐? 방금리의 자태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봄 버들잎 같은 눈썹은 운의 정의가 그리워서 서름과 한을 품은 듯. 그러니까 뭐 저기 남자들가 뭐 잠자리 안 하면 마치 뭐 미칠 것처럼 그렇게 뭐 묘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춘사물 복사꽃 같은 얼굴은 바람기를 은은히 감추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묘사하고, 가는 허리는 한작거리는 것이 뭐 그 버들까지 같다. 예. 그 다음에 도톰한 입술에서 뿜어나는 향기는 이제 벌과 나비들이 미친 듯이 날아든. 뭐 이렇게 그 묘사하는데, 이 묘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자면 뭐냐? 요염한 자태. 아주 요염하다. 미녀들은 다 요염하다는 거예요. 미녀만 보면 뭐 저 여자는 바람기가 가득하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자, 실제 그 수호전에 그 등장하는 여자들 보면 이렇게 바람 피웁니다. 예를 들면 뭐 방금령과 서문경, 그 다음에 연파선과 장문원, 그 다음에 반교운과 배여해, 그 다음에 가씨와 이고, 그 다음에 백수영과 뭐 이사사, 뭐 이렇게 불륜 관계죠. 여자는 남편이 있고 그 남자들은 뭐 그 부인이 있고 해도 이렇게 딱 불륜 관계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자는 독부다. 독부라는 게 그 독한 여자라는 뜻인데, 방금련이 이제 무대라는 걸 이제 독살하죠. 그 다음에 반교우는 석수로 그 모함하지 못해 안달떠고, 그 다음에 연파성은 송강을 이제 사지를 몰아놓고, 가씨라는 여인은 또 관청에 가서 이제 그 노준이를 무고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 했는데, 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고정관념이 생겨났는데, 만 가지 악 중에 음란한 것이 으뜸이다. 최고의 악이라는 거죠. 만 가지 악 중에 음란한 것이. 그럼 남자들은 삼처, 사첩에 뭐 기방 드나도 무슨 뭐 젊은 여자 근데 아무 상관없고, 여자는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은 여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뭐 그 근거를 드는 것이 뭐냐? 무슨 무축전은 뭐 정치 때문에 이제 자기 뭐 친딸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유방이 그 부인 여후는 뭐 한신 같은 개국공신은 무슨 죽게 하고 뭐 이런 사례들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녀들에 대한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죠. 경국지색. 경국지색은 뭐냐? 나라를 기울게 한다는 말인데, 경국. 나라를 기울게 하다.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미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녀는 나라를 기울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라는 이제 그 매희라는 여자 때문에 멸망했고, 은나라는 달기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고, 주나라는 이제 포사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 당나라는 잘 나가다가 양귀비 때문에 쇠퇴의 길을 들어섰다. 청나라는
서태후 때문에 망했다. 그 중국 역사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 다 여자들 탓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탓이. 그 숱한 남자들은 뭐 정권 잡고 뭐 했고, 나라가 망하면 다 여자 탓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음성양쇠. 음성양쇠. 참 재밌는 말인데, 자, 방금년이라는 여자는 실제 그런 여자가 아닌데, 이제 무함당하고, 세상에 가장 나쁜 여자, 악녀로 이제 묘사된대. 그러면 방금년하고 이제 불륜 관계였던 서문경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저는 이 서문경이라는 남자를 요즘 말대로 하면 잘 나가는 남자였어요. 잘 나가는 남자. 왜냐면 이 서문경이라는 남자는 20대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20대 후반에 이미 대재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도 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감옥에 부옥장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경찰, 검찰, 무슨 법원 이런 사법 체계가 구비 안 됐을 때, 청하현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생사는 이 서문경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권세가 셌고, 저는 이 서문경이라는 남자한테 가장 탐복하는 게 뭐냐? 같은 사내로서 이 서문경이라는 남자는 수많은 여인을 건드립니다. 뭐 나이가 많고 뭐 수많은 여자를 건드리는데 다 보상해줘요. 다 보상해줘. 그 뒤탈이 없어. 이 남자는 잘 보상해주니까. 근데 뭐 한국에 보면 뭐 요즘 뭐 정치권에 보면 뭐 어설픈 여자 관계 때문에 무슨 감옥 가거나 뭐 자살하거나, 참 저는 이거 한심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내들이여 서문경을 또 따라 배워라,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 뭐 정답도 아니고 그냥 뭐 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전통시대에는 여자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그래서 뭐 모함당해서 뭐 악녀가 된 사례도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금년이라는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여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 3.8절 날인데, 3.8절 날이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하나의 축제였죠. 뭐 한국 같은 이 자본주의 국가는 아직도 뭐 여권, 여자들 권리 뭐 이런 쟁취 때문에 뭐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축제였죠. 그래서 뭐 여성은 꽃이라네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근데 여성을 왜 꽃에 비유하냐? 본질이 뭐냐? 과연 아름다워서, 여자 아름답고 꽃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했냐? 그건 사실 아니다. 뭐 여기에 관련해서 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